깊이 있는 대화의 즐거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힐링시켜드립니다. 김영대 스쿨 오브 뮤직 인터뷰 컨텐츠죠. 오늘 디톡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영대입니다. 디톡스 오늘도 멋진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홍이삭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악수 한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이삭입니다.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뭐 음악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너무 좋고 다 좋은데 네. 기본적으로 네. 이 인터뷰 팟캐스트라는 포맷을 엄청 좋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엄청 좋아하죠. 벌써 한 딱이야. 4, 5년째 보고 있었고 왜 우리나라에 이런 게 많이 없나 고민을 항상 했고 그럼 내가 할까? 이러다가 근데 지금 좀 진행자로서?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제가 항상 살면서 제일 궁금했던 거는 가수를 보던 어떤 창작자를 보던 이 사람의 뿌리가 뭐냐, 어디서 커서 어떤 생각으로 맞아. 이게 나오지, 이 사람 목소리는 어떤 과정을 거쳤길래 이 목소리가 나오지, 이 영화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었길래 이렇게 망했지, 이렇게 좋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항상. 나도 이걸 만들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성공 그런 공식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것이 구조적으로, 관계적으로, 사람의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약간 구조적인 궁금함이 좀 있어요. 그 프로세스나 마인드셋 같은 거. 맞아요.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진짜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고 네. 사실은 아주 오늘 너무 잘 통할 것 같은 게 이 스쿨 오브 뮤직 디톡스 자체를 만든 것도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난 사실 누구랑 대화든 똑같다고 생각해. 네. 그게 화가든 뮤지션이든 나오는 내용의 디테일만 다를 뿐이지. 맞아요. 그 사람이 내가 이거를 왜 했고 왜 힘들었으며 솔직히 말해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이거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각자의 철학이 다 다르고. 맞아. 그럼 사실 그 사람의 철학이 뭔지 배울 수 있잖아요. 진짜.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했구나. 그럼 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생각보다 어떤 창의적인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표현에 있어서의 정보도 많이 없고 교류도 생각보다 적고 살면서 그럼 결국 배울 수 있는 거는 요즘은 그냥 이런 미디어인데 진짜로 이 사람에 대해 궁금하면 그런 팟캐스트 찾는 게 결국 제일 답이더라고요. 네, 항상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듣게 되고 또 듣기도 편하고 뭐 가끔은 그냥 보긴 하지만 그냥 틀어놓고 듣고 이런 게 많아지니까 네, 그래서 그게 좀 재밌고 이런 얘기만 해도 사실 끝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끝없죠. 이러면 진짜 끝없어요. 끝이 없는데 나 지금 드는 생각은 나 왜 홍이삭을 이제야 만났지? 그래요? 근데 이제야 만났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부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죠. 인생은 역시 타이밍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특히 한국어로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죠. 없고 보통 라디오는 라디오의 역할이 있으니까 딱 필요한 얘기들 그렇지. 짧게 얘기하고 가벼운 얘기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예능으로서의 역할이 정확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좀 깊이 있게 이런 대화를 진짜 시간 제한 신경 안 쓰고 그리고 깊이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막 어떤 이미지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홍보 막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게 편하죠. 그러면 사실 오늘은 시작하기도 전에 일단 마음이 좀 놓이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괜찮아요. 어떤 사람인지 난 사실 몰랐고 뭐 방송이나 어떤 예능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필터링된 이미지만을 봤기 때문에 어떤 느낌으로 내가 대화를 풀어나가야지 고민을 사실 많이 했거든요. 정말 많이 했는데 아까 여기 앉자마자 뭔지 알죠? 딱 첫 마디를 했는데 오늘은 됐다. 일단 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얘기에 문제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좀 전제를 깔고 시작하자면 이거 욕먹을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삭 씨가 유명해지게 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는 찾아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음악평론가긴 한데 개인적으로 가끔 재미로 보거나 클립을 화제가 됐으면 클립을 찾아보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프로그램들은 이삭 씨가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하나의 방편 그리고 대중들과의 스킨십을 위한 용도라고 생각하지 평론가로서 내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뭐랄까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기다려왔죠. 홍이삭이라는 사람이 음악으로 돌아오기를. 물론 그것도 음악은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고 지금 오늘 이 방송이 나가는 날이 새 앨범 발매일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녹화는 좀 일찍 하고 있지만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삭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른 데서는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새 음악들에 대한 이야기와 저는 새 음악들에 대한 단순한 정보 말고 아까 우리 말했듯이 그 음악들이 나오게 된 홍이삭이라는 사람의 정신 세계가 궁금해요. 이건 여담인데 제가 그 주말마다 라디오를 교통방송에서 하고 있는데 네. 러버스라는 곡이 제가 너무 좋아서 네. 제가 3주 전에 2주 전에 나오자마자 선곡을 했어요. 제 신곡 코너에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딱 2곡 나가거든요. 네. 신곡이 진짜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약간 의심하거든요. 제가 만들어가지고. 진짜 네. 좋았어요. 아마 본인 생각보다는 네. 훨씬 내가 좋게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행입니다. 불안함이 있었어요? 이거 엄청 있죠. 어떤 게 제일 불안해? 사실 저는 막 크게 제가 불안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그냥 했어요. 근데 오히려 저보다 제 주변이 더 불안해가지고. 왜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우승자인데, 우승자인데 뭔가 이렇게 우승을 한 만큼 뭔가 이렇게 그 기대치를 채워줘야 되지 않냐라는 어떤 그래야 이제 좀 상업적으로 마케팅적으로 확실하니까. 그래도 컴백을 딱 했는데 엄청 좋은 음악으로 한 번에 팍 해. 그러면 임팩트도 탁 세고 그치. 와 좋아. 그래서 딱 해서 막 히트를 해. 보통 우리가 원하는 이상향은 그건데. 그렇죠. 역시 홍이삭이야. 뭐 우승자다워. 그렇죠. 약간 그런 거를 듣게 만들고 싶잖아요. 뭐 사실 안 듣고 싶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저도. 하지만 뭐 내가 막 그런 사람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건 그냥 내고 내 얘기 계속 하고 이게 중요하지 뭐 이렇게 하나 히트. 그러니까 물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중요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이걸 내면서도 저는 사실 그냥 낸다. 왜냐면 내 얘기고 내가 편하게 만들었고 내가 재밌었고 그리고 이 방향에 대한 편곡도 원래 엄청 화려했는데 제가 다 빼자 그랬어요. 미니멀하게 그냥 딱 가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저대로 그냥 했지. 근데 이제 약간 주변에서 이제 몇 장이 얼마나 팔리고 재생수가 얼마나 되고 이걸 같이 불안해하고 의식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그게 느껴지잖아요 옆에서.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자 이런 마음이었는데 주변에서 같이 불안해하니까 나도 같이 좀 잘못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괜히 눈치 보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아끼고 막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것을 누군가가 이제 평론가가 뭔가 평을 한다라는 입장에서는 긴장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도 약간 주변 사람들이 괜히 더 실망할까 봐 그게 괜히 의식되는 상황. 좀 아이러니하죠. 근데 근데 이제 내가 이 노래를 만들고 편곡하고 녹음하는 그 순간은 사실은 반응이나 이런 거가 완전히 배제된 약간 무균실 같은 느낌이잖아요. 좀 가리려고 하죠. 이렇게 그쵸? 차단을 하려고 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음악이 나왔을 때 반응이라든지 그러니까 반응도 아마 뭐 주변 사람들의 반응, 대중들의 반응, 평단의 반응으로 나눠지긴 할 텐데 그런 것들이 막 압박감을 주나요? 이거는 그 곡 어떤 곡을 어떤 태도로 만드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히트곡을 만들겠다.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곡을 만들겠다. 그러면 대중이 엄청 중요해지죠. 사실 생각보다 평론을 어떻게 하냐보다 대중의 그냥 장사가 되느냐. 사실 평론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 어떻게 그쵸? 목적이면. 결국에 돈 벌리니까 돈 벌리냐 마냐니까 이제 그러면 대중이 신경 쓰이는 거고. 근데 내가 진짜 막 예술의 혼을 갈아 넣었어요. 막 디테일하게 막. 그럼 평론도 신경 쓰이죠, 당연히. 근데 다 신경 안 써. 다 막 꺼져.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할 거야. 그러면 사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나만 당당하면 되기 때문에 대중이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평론이 어떻게 보느냐는 신경은 쓰이더라도 그것이 이제 저에게 타격감은 좀 훨씬 적어지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근데 이삭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보면 내가 떠맡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크잖아. 예를 들면 확고한 프로듀서가 있고 그 프로듀서의 리딩하에 어떤 롤을 수행하는 가수고 그것과 별개로 뭐 A&R 팀과 그죠. 완전히 프로모션 파트가 정말 대기업처럼 돌아가는 거라면 어떻게 보면 내가 약간 그 롤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죠. 근데 직접 곡을 만들지 심지어 편곡도 하고 프로듀싱을 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느꼈냐면 그 작업 영상을 보니까 그런 고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나는 가수이지만 이 곡의 창작자고 이 곡이
대중적인 어떤 어필을 가져야 네. 되는지에 대한 내가 판단을 하는 프로듀서이자 A&R이고 네, 맞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엄청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뭐 아이돌 시스템이다 이러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투자, 수행을 잘하면 돼. 근데 사실 그런 그러니까 중소 아이돌 회사 아이돌을 그냥 아예 제외시키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냥 그 외의 회사는 만약에 아티스트 자체가 창작자다 그러면 되게 상대적으로 그냥 회사가 수동적일 수밖에 없게 가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결국에 아티스트의 창작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티스트의 창작성이 그 의외성을 만든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순간을 기다려야 그러니까 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다 같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기다리고 저기도 기다리고. 나도 답답해 죽겠는데. 나도 나의 예술을 기다리는 입장이고. 그렇죠. 나도 나왔으면 좋겠어. 뭐 안 나오는 걸 어떡해. 약간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만약에 시스템적으로 온전히 그럼 창작자를 잘 서포트를 해줄 만한 상황이냐는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되죠. 대부분의 회사는. 왜냐하면 결국엔 투자자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이 비효율적인 창작에 대한 가치를 기본적으로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되게 시간 낭비의 어떤 측면으로 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효율적인 아이돌 시스템이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돌 빼고는 특출난 아티스트라든지 이렇게 날카로운 무언가가 안 나타나는 현상 결과적으로는 거기까지 저는 간다고 생각은 하는데 맞아요. 그게 결국 인식의 차이가 주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지금도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창작이 주체가 제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뭘 이걸 해보자 저거 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도 그 의외성이라는 것은 결국 저의 결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 같이 눈치를 보는 거죠. 이번 앨범의 시작점은 뭐였어요? 어떤 특정한 곡 아니면 어떠한 컨셉 혹은 전체적인 방향성 뭔가 단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작은 사람이었어요. 그 뭐였냐면 이제 아이돌 음악을 주로 한 친구인데 클래식 베이스인 친구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걔랑 친해져가지고 한 2-3년째 알고 있었는데 좀 해볼래? 이렇게 얘기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곡을 이제 제가 얼추 쓰고 얘는 옆에서 보조를 너무 잘 해주니까 좀 사운드적인 그거를 네가 기준을 좀 잡아줘라. 왜냐면 나는 거기까지는 좀 능력이 안 되니까 사운드적인 기준을 네가 잡고 그리고 내가 뭘 썼을 때 같이 좀 대화를 하면서 이거를 좀 찾아가자. 그래서 뭐 노래를 쓰고 이거보다 먼저 그냥 걔랑 만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하드를 좀 털어주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좀 놀러 갔어요. 친해져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제주도 가서 같이 한 2-3일 3-4일 이렇게 있으면서 얘기도 하고 뭐가 좋냐 난 이게 좋구나 이게 좋구나 그게 시작이었어요. 네. 아까 대중성 얘기를 했는데 대중성 있는 사운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대중성을 볼 수 있는 시야는 딱 단순히 발라드 이건 아닐 것 같아. 그죠. 대중성을 보는 시야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하지 않은 친구가 할 거면 무조건 어떤 우리가 아는 보편적인 뭐 예를 들면 노래방 차트를 딱 보셨을 때 발라드 순위가 딱 있잖아요. 있죠. 그 음악들은 보통 어떤 대중성의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뭔가 보편적인 코드 뭐 이렇게 해도 많은 사람이 듣지 않으면 그건 대중적이지 않게 되고 그런 어떤 거죠. 네. 아니 제가 이제 선공개곡을 먼저 들었어요. 네. 이제 지금은 이제 타이틀곡까지 네. 들어봤는데 솔직히 내가 만든 곡이 아닌데 좀 겁이 나더라고요. 어떤 점이냐면 네. 분명히 오디션 출신 네. 우승자고 지향해야 할 전략적으로 네. 방향성도 명확해 보이고 네. 이랬을 때는 재미없는 게 나올 확률이 너무 많다. 맞아요. 그러니까 평론가로서는 네. 코멘트하기 제일 껄끄럽고 네. 솔직히 말하면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네. 멜론 상위권에 네. 있는 어느 남자 가수들의 같은 노래면 어떡하지? 네. 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마음을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네. 그렇지 않았어요. 긴장했어. 긴장돼. 네. 제 라디오 신곡 코너에 네. 제가 말한 대중성 곡들은 거의 내가 안 틀어요. 네. 근데 제가 이번에 이삭 씨 러브스 되게 자신 있게 틀었거든요. 네. 그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안심했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좀 대중성 있는 곡들이
뭐 저는 다 대중성을 뭐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되게 관성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뭐 프레이즈 처리라든지 네, 맞아요. 어떤 감정선이라든지 이건 정말 AI가 부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사실 공식적으로 한 게 있었는데 네. 이번엔 그거를 너무 섬세하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거를 내가 확보를 해야지 하는 굉장히 네. 의지가 있지만 네. 그런 관성에 빠지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예. 러버스라는 곡에서 일단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그게 그런 거였어요. 결국 그러니까 처음 편곡은 진짜 화려했어요. 그러니까 막 되게 웅장하고 그랬을 것 같다는 노래 생각이 분위기가 많이 좀 들어요. 그렇잖아요. 막 성스러워. 네, 노래가 막 하고 막 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했으면 좀 더 잘 됐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던 의도는 뭐였어요? 내가 아니라고 지금 말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화사한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죠. 네. 저는 화사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영하지도 않고 조금 냉소적이고 좀 더 어떤 그 척하는 것도 좀 싫어하는 경향이 더 많고. 나 오늘 만나서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시니컬한 느낌이었고. 저 좀 그래요. 저 약간 유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부정적인 사람은 아닌데 그렇다고 어떤 긍정성에 기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다는 전제가 항상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렇죠.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막 항상 큰 기대를 하면서 살지는 않고 이거 싱어게인 하면서도 약간 이게 돼? 막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셀프 크리티컬한 스타일이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이렇게 좀 안으로 좀 많이 들어가는 스타일인데 그러다가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웃긴 거죠. 만약에 그렇게 셀프 크리티컬 했으면 사실 더 대중적으로 갔었어야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걸 선택함으로써 저도 뻔뻔해지게 좀 노력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 계열의 사람들이 뻔뻔해질 수 있는 마지노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러버스의 고민 끝의 결과물이 약간 그거의 타협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좀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타협점이니까 어정쩡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게 사실은 제일 큰 두려움이에요. 이 러버스를 대하면서 사실 다른 수록곡은 괜찮아요. 생각보다 되게 당당해요. 되게 좋은데? 약간 이게 있어요. 진짜로. 근데 이상하게 이 곡이 약간 신선하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괜찮나? 어떡하지? 그래서 성공곡인 거죠? 겸사겸사죠. 네. 너무 현실적이었나요? 아니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내용적으로도 좀 좋았고 어쨌든 뭔가 여러 의미에서 뭔가 어떤 뭐 이 앨범을 관통할 수 있겠다라는 주제도 있었고 그리고 부정적인 어떤 노래, 이별 노래를 시작부터 하고 싶지도 않았고. 네. 근데 그렇죠. 이제 되게 근본적인 질문인데 너무 뻔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 왜 이 시점에 사랑이에요? 왜요? 사랑이 되게 실종된 맞아요. 계절인데? 그래서 더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도 사실 의식하지 않고 시작했거든요. 이 곡을 처음 쓸 때는 온전히 이 곡은 그냥 딱 그거였어요. 그냥 사랑 노래였어요. 그냥 처음부터. 근데 이 시점에 이거를 쓰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만약에 제가 대중적으로 쓴다면 제일 쉬운 건 이별 노래긴 해요. 맞잖아요. 그냥 이별이 너무 호소력도 더 기본적으로 담보가 되고 내용도 훨씬 다채로워요. 이별을 향한 표현에 대한 그 표현의 그 스펙트럼은 그냥 사랑을 표현하는 스펙트럼보다 훨씬 넓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유를 설명하기도 되게 다양하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총을 맞은 것처럼 아픈데 사랑을 총을 맞아가지고 막 할 수 있는 게 뭐 그렇게 약간 뭐 이건 좋은 예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니 비틀즈 노래에도 해피니스 이즈 웜건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이별에 대한 게 훨씬 쉽거든요. 그렇죠. 쉬운 길이에요. 생각해보면 대중적으로 생각한다 보면. 그리고 이별의 감정은 조금만 틀어도 너무 다양하게 느껴지는데 맞아요. 사랑의 감정은 안 돼요. 네. 내가 아무리 차별성 있게 표현을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디테일을 몰라볼 확률이 몰라요. 너무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이별에 대한 공감의 능력이 훨씬 더 깊은 것 같아요. 맞아. 우울증, 우울한 대중적인 걸 하려면 이별의 마이너 발라드 해야 돼. 맞아요. 그랬는데 제가 왜 사랑이었냐 지금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타이틀곡을 이렇게 쓰는데 처음에 그 이별 가사로 시작을 했던 멜로디였어요. 첫 벌스가 아직 하지 못한 말들 막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듣고 너무 지치는 거예요. 제가 하나는 안 그래도 아까 이 겨울이 좀 팍팍하기도 했고 사실 진짜 사랑이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요즘 시대가 더 그런 것 같은 거죠. 왜냐면은 뭐
좀 뭔가 온라인 같은 경우도 이제 글을 보거나 어떤 환경들이 좀 더 무례한 화도 많고 짜증도 많고. 많고 그리고 뉴스도 좀 부정적인 뉴스가 워낙 많고 네. 불안감도 너무 높고 안 그래도 그런데 사건도 너무 많고 하나 막 하는데 제가 막 사회 비판적인 곡 막 그럴까 하다가 나는 싫다. 뭐가 비어 있나 하다가 이게 그냥 사랑 노래를 써야겠다. 그러니까 아주 막 사랑이 찼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막 너무 없으니까. 그건 그러면 그것조차도 굉장히 사회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막 용서도 됐으면 좋겠고 마음도 넓었으면 좋겠고 막 사람들이 서로 대할 때 말도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 요즘 관용이 없잖아. 좀 이해도가 좀 높았으면 좋겠고 나부터가 없는 사랑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 작업을 하면서 점점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초부터 그냥 이 앨범의 중간쯤부터는 이 모든 이 앨범의 맥락에서는 이별 뭐 이런 거는 그냥 배제시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런 어떤 사랑을 그냥 쭉 그리고 또 모으다 보니까 또 그런 곡들이 더 좋았고 그래서 그냥 다채로운 어떤 좀 뻔하게 말하면 다채로운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궁극적으로는 그냥 그 제가 바라는 마음 딱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좀 이게 좀 이 휑한 마음이 적어도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럼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뭐 했으면 어떨까?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제발 그게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앨범이 좀 만들어졌죠. 저는. 네. 사실 이제 타이틀곡 나는 너만 사랑할게도 공개가 됐지만 저는 러버스가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좀 의욕적인 곡이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좀 당차죠. 당차.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하자면 이 비교를 또 잘해야 되는데. 편하게 하세요. 러버스는 좀 던지는 곡이라고 생각해. 선언하는 곡. 훨씬 남성적이고. 나는 너만 사랑할게는 훨씬 조심스럽고 맞아요. 여성적이고 물론 여기서 이제 내가 전형적인 남녀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곡의 느낌이 그렇다는 건데 그래서 굳이 제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 러버스는 뭔가 김동률 같은 느낌의 곡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지적으로 음악 스타일을 떠나서 나는 너만 사랑할게는 굳이 비교하자면 성시경 같은 곡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가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거를 뭔가 훅 던지고 남성적으로 딱 내가 선언하는 느낌을 가진 곡은 러버스라고 생각하고 그게 저는 곡에서 되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러버스는 나나나나나 하고 뭔가를 외쳐버리지. 외쳐버리고 비하인드 영상에도 나오는데 잠깐 나와요. 그런 게 그게 딱 키라고 생각했는데 무거웠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게 완전 핵심이라고 생각해. 이 곡의 핵심은 사랑에 대한 나의 무거운 선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앤썸을 던지고 싶은 거지. 나는 너만 사랑할게는 어떻게 되죠? 약간 이렇게 그냥 천천히 약간 그 걷듯이 그냥 걷듯이 맞아요. 걷듯이 가요. 걷듯이 가지. 그 멜로디가 좀 해보죠. 뭐지 서툰 나의 긴 이렇게 하죠. 맞아.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면서 가는 거 발을 맞춰가면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두 개가 완벽하게 다른 곡으로서 좀 보완적인 느낌도 있고. 해석을 명해석. 아니 근데 이 해석이 좀 그 의도와 좀 맞아 떨어지는 너무 정확했어요. 여러 가지 의미로 정확했는데 하나는 그 화사함을 빼버린 이유 자체가 좀 더 진중한 어떤 외침이길 바라는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포장이 화려해질수록 그 화려함에 매몰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 곡을 준비하면서는 이건 중요한 거는 그 감정이지 화려함이 좀 하면서 좀 약간 너무 여성 섬세해지는 것이 좀 싫었죠. 좀 그냥 그리고 목소리도 제가 계속 이제 연습하고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 감정을 넣는 진중함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확실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딱 결단하듯이 얘기하는 것이 감정이 딱 진하게 온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적으로, 표현적으로, 메시지적으로 다 어떤 좀 무게를 조금 더 아래 둔 느낌으로 그 곡을 좀 했고 근데 그 맥락에서 나는 너만 사랑할게도 그 결을 가지고는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태도가 좀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용기를 내고자 하는 그치. 어떤 태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되게 수동적인 사랑을 했던 사람이었어가지고 이번 안 되겠다. 이젠 좀 내가 용기를 내. 야 답답하다. 이런 사람 평생 솔로로 그냥 늙어 죽겠다. 그래가지고 좀 내가 다가가야겠다. 막 너무 외로운데 이러면서 이제 맞잖아요. 우리가 외로우면 그 약간 네. 면접장 앞에서 소리치고 들어가는 거야.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외로움은 전 수동성을 동반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외로움은 진짜 수동성을 동반하는 거고 정말 내가 사랑을 느끼고 싶고 따뜻하는 건 진짜 능동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 노래가 기다리는 거로는 안 돼요? 안 돼. 멋있게 기다릴 수는 있죠. 그러다 평생 독거노 기다리는 나를 감상하는 거야 그거는. 그렇죠. 나를 기다리는 나의 모습을 사랑해. 그 기다리는 나의 모습을 사랑해 주세요. 막 이래 이거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그거는 네. 안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 계속 아프니까 그 아픔을 계속 유지하게. 그치. 네. 나에게 감동하기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자기애가 있진 않지만, 그렇죠. 있을 수 그런 있죠. 게 있어. 이게 셀프 어웨어한 게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랑하고 싶어. 근데 내 마음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안 나타난단 말이지. 맞아요. 근데 오늘 몇 월 몇 시까지 나와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 네. 그러면 역시 그렇지. 하면서 나는 다시 다시 침잠할 준비가 돼 있는 거야. 네, 맞아요. 근데 이번 앨범은 그거를 탈피하려고 아까도 비슷한 말을 했지만 면접장 앞에서 사람들한테 괜히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 느낌. 그러고 싶었어요. 그게 모르겠어요. 지금의 나한테 맞다. 그리고 또 뭐 생각보다 지금 그런 노래들도 많이 없고 없어요. 네, 없어요. 나는 전반적으로 혹시 80년대 이런 음악들 좋아해요? 잘 듣지는 않은데 그래도 90년대보단 많이 알 것 같아요. 80년대 뭐 가요 말고. 가요 말고. 팝발라드, 락발라드. 팝발라드, 락발라드. 뭐 데이비 포스터, 뭐 시카고. 왜냐면 내가 나는 너만 사랑할게 듣고서 그 80년대 골든 에라가 떠올랐거든요. 데이비 포스터. 그게 완전 레퍼런스. 마이클 W 스미스. 어떻게 알아? 와 역시. 그게 완전 레퍼런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이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착함. 저는 그게 가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난 그런 감정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은 사랑 노래에서 되게 그걸 배제해요. 그게 너무 유치하다는 거지. 맞아요. 네. 그게 저는 그냥 복잡함을 좀 덜 듣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뉘앙스를. 그러니까 전조라는 게 사실 되게 복잡해. 잘못하면 되게 복잡하고 그냥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죠. 물론 시카고나 데이비 포스터가 너무 잘하셨던 게 그 복잡함을 너무 잘 대중적으로 쉽게 임팩트 있게 가니까 그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러브스콘 생각해봐 그냥 끝없이 미쳤죠. 근데 그게 그냥 듣기 좋잖아요. 저 All by myself 이런 거 들으면 미쳐. 와 너무 좋아. 막 전조가 애니멀 하면서 다다다 빵 가는데 막 이게 미쳐 이걸 하고 딱 짚는 순간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신세계가 펼쳐지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의 노래야. 근데 너무 다 잘 어울려. 근데 이제 곡을 쓰는 사람도 이렇게 정성 들일 이유를 못 느낀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죠. 이거 뭐 대중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코드도 아닌데. 아니고 나와 봐야 금방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모로 이제 그 어떤 순환이 약간 그렇게 간다. 쉽게 갈 수밖에 없다. 맞아요. 빨리 만들어서 빨리 내고 빨리 사라질 걸 알기 때문에 정성 들이는 거에 대한 가치 부여를 잘 못한다. 네, 그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번에 이 두 곡 들으면 보니까 권영찬 씨가 했던데 이제 맞아요. 융스트링과 함께 맞아요. 스트링 사운드도 네. 저거 뭐 사실 누가 알아주는 건 아니지만 아무도 안 알아주죠. 굉장히 공을 들였고 그 피아노가 안 되겠죠. 권영찬 씨는 어때요? 진짜 고생하셨죠. 너무 좋으세요. 작업실이 너무 이쁘거든요. 혹시 기회 되면 한번 가보세요. 저는 아직 그분을 못 만나봤어요. 그래요? 제가 권순관 씨는 만나봤어요. 순관 씨 만나봤는데 제가 이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권영찬 씨도 있어요. 한번 너무 좋으세요. 네. 마인드도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그냥 음악이 너무 결이 너무 좋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 일단은 사실 워낙 많은 사람과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너무 좋은 인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잘 참아주고 잘 들어주고 잘 기다려주고 맞아. 화도 안 내고 약간 좀 도 닦은 사람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의견도 딱 자기 의견을 내는데 또 약간 조율할 줄 알고 선을 잘 지키죠. 그러니까 괜히 성공한 게 아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있죠. 예. 또 실력도 있고 또 잘 맞춰줘. 예,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죠. 저도 처음 이번에 같이 사랑하니까는 거의 제가 뵌 적은 없었고. 그리고 사실 권영찬 씨나 사실 작업은 같이 안 했지만 저는 뭐 권순관 씨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언제 한번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죠. 둘이 하여튼 또 출신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종종 그냥 인사 서로 얼굴은 알아서 인사 정도는 하는데. 그러니까. 좀 친해져 봐요. 아무튼 그런데 그런 느낌이 저는 80년대 90년대 키드로서 여전히 그 시대 웰메이드 음악이 대중음악계의 황금기였다는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홍이삭의 신곡에서 그런 감수성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물론 내가 10년 전에 들었던 그때 막 밀어볼 이런데 올라가던 홍이삭도 나름 개성이 있었지만 저는 사실 그거 홍이삭을 알고 지금은 좀 많이 다른데. 그러니까 지금 그때 많이 달랐죠. 그때는 목소리도 막 날라다니고 돈도 없어서 믹스도 그냥 대충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뭐 이렇게 마스터링도 처음 해봐가지고 이건가 막 이러고 있고. 그때는 약간 그냥 왜 막 튜닝한 차 같은 느낌이라면 날것의 지금은 집합제 거의 BMW지 뭐 이 정도. 이제 날것의 집합제 점점 약간 튜닝이 완전 순정 튜닝으로 기가 막히게 된. 요즘 그래도 이제 그쵸 엔진 밸런스를 좀 제가 이렇게 맞추는 걸 좀 이해하고 있죠. 목소리도 너무 다르고 아무튼 그때를 기억하는 저로서는 잘하면 진짜 제도권에 사실 지금 맥이 끊긴 뭐 발라드라는 말로는 좀 없지만 팝 보컬의 또 한 명의 장인으로서 포텐을 저는 충분히 맛봤다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그 생각은 해요. 딱 저희 세대가 지르는 보컬의 거의 마지막 세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치. 제가 싱어게인을 하면서 좀 신기했던 게 제 나이 이렇게 형들이 있고 동생들이 있잖아요. 여성분들은 좀 다양했는데 남자들은 제 위로 형님들은 다 거의 락이었어요. 락 보컬. 제 아래론 다 힙하고 약간 R&B. 그 차이가 진짜 커요. 근데. 성향이 너무 커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오디션 프로라든지 이제 어떤 무대에는 터지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맞아. 근데 음원은 속삭여야 되고 딱 제가 그 중간에 좀 껴있는 세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사실 너무 감사하죠. 그런 맥락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어필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진 않아요. 아니 뭔가 그 묘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뭐 음악적인 공통점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음악을 듣고 거기 안에 녹아 있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한편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김동률이나 성시경도 떠올랐고 박효신을 듣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감사합니다. 물론 이들은 뭐 워낙에 레전드니까 사실은 앞으로 보여줘야 될 게 많이 있지만 그런 재질을 봤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노래 실력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제가 작업기를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뭐 불필요하게 같은 디테일에 집착을 하고. 그런가요? 이제 그죠. 아무도 보시면은 보컬은 왜 2번 했어요? 난 그것도 재밌는데 두 번째 또 세팅을 완전히 마이크도 바꾸고 다 다시 했더만. 저희가 생각보다 그 다른 앨범들도 조금 여러 번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요? 뭐냐면 그러니까 연습을 해서 가잖아요. 근데 또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노래를 딱 한 다음에 조금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감이 와요. 여기서부터 좀 더 가야겠다. 왜냐면 왜 결국 그 고급진 건 한 끗 차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상품 같은 것도 보면 이런 걸 봐도 저희가 예를 들어 여기서 이게 뭐 제가 이걸 어디서 얼마짜리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게 한 10,000원짜리다. 3,000원에서 3만 원은 퀄리티 차이가 이렇게 나요. 근데 3만 원에서 10만 원은 별로 안 나요. 또 10만 원에서 은근히 막 100만 원짜리도 더 조금 나는 맞아. 디테일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 디테일은 아무도 모르지만 또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거 하나 잡으려고 가는 거죠. 그래서 보컬도 해보는 건 세팅을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다르게 해보자. 그리고 한 번 더 하자. 왜냐면 더 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거 한 번 더 하고 싶었거든요, 녹음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네, 러버스도 그렇고 나는 너만 사랑도 그렇고. 러버스는 뭐가 좀 아쉬워요? 원래 이게 신곡 나온 사람한테
뭐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맞는 질문인데. 아 그래요? 우리는 차별성이 있어야 돼. 아 너무 좋은데요? 또 뭐가 아쉬워요? 왜냐면 솔직히 뮤지션들은 네. 이건 진짜 이거 팬들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네. 이 음악 팬들은 뮤지션들은 이거 인이 박히도록 듣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좋았던 감정은 거의 날라가고 맞아요. 대부분 다 아쉬운 거밖에 없거든. 네. 아 저는 이 노래의 그 좀 다이나믹을 좀 더 못 살렸다. 다이나믹을. 그러니까 좀 더 조용할 때 잘 터질 때 싹. 근데 그게 밀당이 좀 더 필요했는데 그걸 내가 조금 투박하게 했다. 그게 좀 아쉬웠고 그리고 브릿지가 조금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브릿지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에이, 뭐 브릿지. 브릿지가 왜냐하면 좀 약간 약하다는 거지. 그냥 제 목소리가 아직은 이 멜로디를 담기에 조금 테크닉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답답했어요. 네, 그렇죠. 좀 더 시원하게 터졌어야 됐나?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좀 보면. 더 이렇게 확 안듯이 네. 가져야 되는데 아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막 나 여기 있어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여기 있어 이렇게 한번 싹 이렇게 벌쳐줘야 되는데 그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 근데 그거는 네. 본인이 쓰는 곡이기 때문에 네. 내가 내 목소리나 녹음실에서의 어느 정도의 결과 캐파를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이게 이렇게 옵티마이즈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옵티마이즈 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 좀 내려놓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좋다고 생각해서 모두가 좋다고 생각하지도 그건 않고 내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모두가 좋다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느 정도 고집은 좀 부리다가 다들 좀 시큰둥해지잖아요. 그럼 저도 그냥 가시죠 이러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판단에 있어서도 요즘 마스터링 때문에 어제도 한 새벽까지 계속 통화하고 막 수정해야 돼가지고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 딱 갔을 때 이 정도면 제가 듣기엔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자 이렇게 그냥 그런 선도 좀 있죠. 네. 저는 사실 이런 좀 서정적인 음악을 들을 때 버스에서 이미 감정이 전달되지 않으면 사실은 후렴은 들어보나 마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러버스도 그렇고 나는 너만 사랑할게도 그렇고 버스에서 정말 확 끌고 가는 감정이 굉장히 좀 탁월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이미 약간 어느 정도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등급으로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데 툭불 재질이냐 그냥 상급 재질이냐를 어느 정도는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오히려 저는 어떤 생각은 하냐면 벌스는 제가 그냥 저 혼자의 자신감이에요. 그냥 누군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 벌스는 내가 웬만하면 어디 가도 비벼도 이길 자신 있다 이런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큰 무기인데 그러면. 그렇죠. 고기는 제가 어떻게 해도 이건 내가 그래도 설득을 할 수 있겠구나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브릿지나 이런 게 좀 약한 게 제가 원래부터 고음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지르는 거에 대한 감흥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난 노래 부르는 게 재밌지 막 그렇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막 빌드업을 해놓고 어디서 어느 정도 음량으로 터트린다 화려하게 터트린다 이런 거에 그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고음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는데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해야 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맞잖아요. 싱어게인 이길래도 터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현실적인 고민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테크닉을 내가 책임감으로서라도 연마를 해야 되니까 진짜? 여전히 연습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못한 거네. 그러니까 벌스는 오히려 괜찮아요. 재밌어요. 저는 노래 부르는 거 재밌어 해가지고 벌스는 괜찮아요. 항상 어떻게든 내가 이거는 만들 수 있다. 근데 코러스가 항상 저한테는 숙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저한테 항상 불만족으로 오는 거죠. 예, 이거 마치 되게 감정적인 연기를 하는 사람이 연기 중에 코믹 연기를 선보였는데 제 코믹 연기 대단하시네. 코믹 연기는 제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눈물 흘리는 연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거야. 맞아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좀 항상 그건데 그래도 이제 조금 따라잡는 어떤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조금 더 걸린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 고음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내가 당당하게 있을 수 있다 이 생각은 하죠. 기성 가수 중에 약간 이런 고음이나 호소력적인 면에서 진짜 내가 목소리가 다르니까 저 사람처럼 되기는 어렵지만 이 사람이 진짜 마스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마스터다. 아니 뭐 마스터다 테크닉적으로요 아니면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제가 테크닉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사실 장사익님이에요. 말도 안 되긴 하죠 사실. 저는 언제 진짜 이게 뒤통수를 세게 맞았냐면 열린음악회에서였거든요. 그때 열린음악회 특집이었는데 특집에 장사익님, 송창신님, 인수선배님 이렇게 세 분이서 연달아서 했어요.
아니 송창식님 스타일 게 딱 있고 너무 좋고 인수님 너무 좋잖아요. 근데 세 번째 장사희님이 딱 나와서 찔레꽃 하는데 와 그냥 눈이 팍 뜨이는 거예요. 이거구나. 와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창의 그 뎁스의 그 소리 그리고 거기서 가지고 있는 그 테크닉 플러스 그걸 넘어선 어떤 나 어떤 자유로움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만의 존에서 노래를 부르는. 네. 그래서 저 나이 들어서 노래 부르면 전 저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 태도 저렇게 그 자유로움. 근데 거기서 멋있는 게 예를 들어 고음 같은 경우도 이제 창을 좀 벼야 되나 싶을 정도인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어떤 그 뱉을 때의 그 삑사리가 나든 안 나든 자연스러운 그 한 맞아. 그리고 터질 때 그게 야 저거는 진짜 우리나라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구나. 저거를 가지고 있는 저분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맨날 그런 서양 교회 음악 듣고 커가지고 막 이런 잔잔하고 터지는 것도 약간 서양식으로 터지고 막 이런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톤도 적당히 갈린 톤으로 이렇게 믹스로 부르는 거에 완전 최적화돼 있는 곡이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남자들은 그 갈린 톤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전 아무래도 안 갈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맞아. 이게 가스펠 약간 좀 그 CCM 마이클 W 스미스 같은 그 톤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 잘못 컸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게 있죠. 그렇구나. 네. 이제 내가 들었을 때 왜 그런 것들이 들렸는지를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곡은 어떤 순서로 나왔어요? 러버스 나는 너만 사랑할게가 나중에 나왔어요? 남은 너만 사랑할게가 제일 끝에 완성됐어요. 네, 제일 끝에 완성. 그랬다는 것은 기존에 나온 곡에서 채워지지 못한 뭔가를 채우겠다는 의지로 만든 곡이라는 걸로도 들리는데. 그것도 맞지만 나는 너만 사랑할게는 저는 사실 이 곡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이제 지극히 히트곡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전제가 또 깔려 있었죠. 맞잖아요. 결국 대중의 어떤 맞아요. 것도 있으니까 좀 솔직한 마음이긴 한데 근데 그 와중에 나의 결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를 이제 쉼없이 고민을 해서 이 곡이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내 노래다라는 생각도 너무 강해요. 네, 내 노래인 것 같고 나의 얘기고 내 감정이 너무 명확하게 들어가 있고 제가 가사를 같이 썼으니까 제가 90%의 가사는 제가 다 썼으니까 네, 그런 어떤 생각들이어서 근데 이 가사를 쓰면서 이 앨범에 대한 정체성도 더 확실해졌고 네, 왜냐하면 러버스도 다른 곡들은 어느 정도 다 90% 완성된 채로 이 앨범이 제작이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이 곡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 앨범이 뭘까? 막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노래들을 쓰게 됐고 이게 됐을까? 약간 마치 이렇게 책을 쭉 뭔가 이야기를 써놓고 내가 이게 무슨 얘기를 쓴 거지를 되돌아보듯이 한번 쭉 보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너무 명확하게 딱 보이면서 그럼 난 나는 이걸 채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면서 후렴을 제일 먼저 썼죠. 나는 너만 사랑할게. 내 손을 놓지 않을게. 내 마음이 무너질까? 숨겼던 마음이지만이 제일 먼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두려움, 어떤 딱 벌거벗은 느낌.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전제지만 내가 다가서는 무언가. 그런 그 가사가 시작이 되면서 그 중심으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생긴 거죠. 곡을 맨 처음에 나 그런 게 궁금하던데 이제 저는 뭐 싱어송라이터가 아니니까 네. 곡을 멜로디를 뭐 보통 무슨 악기로 많이 써요? 저는 주로 기타로 쓰는데 이 곡은 누구랑 했냐면 강화성님이랑 했어요. 네. 여러분 강화성 씨는 아무튼 8, 90년대 팝 발라드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쓰고 그 편곡의 모든 이디엄을 다 알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유명한 곡들에 제가 크레딧을 못 봤거든. 그래 보셨구나. 아직 못 봤어요. 작곡도 그냥 같이 하자 그랬어요, 제가.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저랑 강하성님이랑 지금 이 전체 같이 프로듀싱한 친구 셋이서 골머리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서 수정도 계속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죠. 네. 본인도 근데 그런 애초에 멜로디가 나오는 시점에 이런 식의 편곡이 될 거라고는 어느 정도 좀 그림을 그렸었나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그때 딱 시카고 얘기를 하셨어요. 강하성님이. 그래서 제가 약간 이러는 게 그 시카고 16집, 17집 마이클 포스터가 데이비 포스터? 데이브 포스터가 그 프로듀싱했던 그 앨범. 인스피레이션, 그렇죠. Hard to Say I'm Sorry 이런 거죠. 그거를 이제 저희랑 같이 들은 거예요. 이게 어떠냐. 그래서 그러면 그 전주 얘기도 나온 게 뭐였냐면
이제 오히려 강하성님은 전조를 안 하는 게 어떻겠냐. 요즘은 안 하니까. 근데 제가 딱 듣는데 아니 아무도 안 하는데 왜 이걸 그럼 해야죠. 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자. 난 전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하성님이랑 이제 셋이서 이제 강하성님 작업실에 가서 딱 앉았죠. 근데 이제 제가 벌스랑 후렴을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후렴을 바꿔야겠는 거예요. 원래 후렴 멜로디가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버전 기억해요? 네. 어떻게 나와요? 그 원래 버전이 따라라라 따라라 이런 식으로 갔어요. 너무 흘러간 거야. 근데 나는 따라 앞에 벌스가 너무 마음에 든 거죠. 그래서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 히트곡 만들 거면 귀에 탁 들리는 멜로디가 필요하다. 꽂히는 게 없는 거지. 네,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갑자기 화성 형님이 보통 요렇게 하면 요 멜로디를 좀 쓰면 어떨까? 따라라라라라 이걸 먼저 아이디어 주셨어요. 그래서 좋다. 이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발전시킨 거죠.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 작업이었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전조 얘기가 나와서 그럼 벌스 갔다가 후렴에 전조 하시는 게 어때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해볼게. 전조 하면서 그럼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 After the Love Is Gone처럼 뒤에 그거 하나 만들자였어요. 계속 가는 거. 계속 바꾸자. 그 버전이 있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계속 바뀌었어요. 막 뒤에. 근데 뒤에는 바꿔도 되니까 하다가 그치. 이제 노래를 쭉 만들다 보고 가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긴 좀 절제하고 이제 이제 그렇게 됐죠. 그냥 거기 무한 전조하고 무한 전조하고 페이드아웃을 시켜버렸으면 됐지. 그게 히트하지 말란 법이 어딨냐.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리고 요즘 발라드도 사실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만들긴 했지만 요즘에 유명해진 발라드들은 생각보다 다 흘러가 듯한 발라드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차트 이렇게 보면 뭐 그렇게 막 정확하게 탁 꽂히는 뭔가 없고 막 그래요. 그게 다 자기 흘러가듯 가서. 그래서 이상하게 요즘 평론가는 그런 노래들을 발라드라고 말하기가 나는 되게 여기 잘 안 나와. 목에서 이 발라드는 이 말이 안 나와. 왜냐면 나에게 발라드는 그게 아닌데. 그쵸. 한번 빵 이렇게 또 쳐줘야 되고 기본적인 팝 락 편성에 이번 기타도 묻혔어요. 누가 쳤어요? 홍준호님이 쳤죠. 그렇구나. 네. 그런 어떤 그 사단을 그냥 다 그냥 갖다가 그냥 그러면 해주시죠. 막 이러면서 그냥 이왕 한 김에 그냥 확실히 잘하죠. 잘하시죠. 그러니까 뭔가 그러한 이디엄이 좀 나와주고 나에게 어떤 신호를 줘야 되는 것 같아. 이런 거다.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이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근데 또 그게 잘 되니까. 잘 되고. 그래서 이게 진짜 정답은 없다 싶었죠. 그래서 오히려 좀 편하게 그런 면에서는 진짜 또 편하기도 했어요. 전조를 이렇게 한다든지도 그렇고. 근데 이게 약간 뭐 혹시라도 트렌드에 역행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한 건 없었어요? 근데 전 전혀 없어요.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전조라는 것이 되게 전조 특집 같아. 전조 특집. 저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 그거잖아요. 저는 이 음악이 되게 단순하면서도 깊이도 있고 음악적인 뎁스도 같이 다 챙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물론 그걸 다 챙겼다는 건 저의 생각이긴 한데 어찌 됐든 좋은 음악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상업적인, 음악적인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카테고리의 체크리스트를 그래도 체크를 할 수 있는 음악이었다라는 생각에서 저도 당당하고 부르는 것도 재밌고 듣는 이들도 훨씬 더 듣기도 좀 편안하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당당하긴 해요. 그래서 좀 좋아요. 두 개가 중에 뭐가 실제 부르기는 뭐가 어려워요? 부르기는 러버스가 좀 더 어려워요. 러버스가 이게 좀 어려워요. 얘가 숨을 데가 별로 없어요. 나 지금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러버스는 내가 피해갈 데가 애매해. 숨을 데가 없어요. 그냥 직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들키기가 쉬워요. 맞아요. 감정적인 면도 그렇고 테크닉적인 면도 그렇고. 그래서 좀 어려워요. 맞아. 그게 진짜 어렵고 나는 너만 사랑할게는 좀 숨을 데가 많죠. 오히려. 왜냐면 가사와 그 감정에 좀 흘러갈 수 있는 게 맞아. 있어서. 또 형식미에도 내가 어느 정도 기댈 수 있는. 그래서 조금 감정적으로 안 부르는 게 오히려 이런 노래는 더 감정적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노래라는 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의 차이인데 특히 제가 요즘 제가 느낀 거는 재밌다. 노래를 어떻게 하냐를 태도를 생각했을 때 불의 명곡은 감정적으로 해야 돼요. 맞아. 내가 만약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야 그게 좋은 노래야. 근데 요즘의 음원 시장과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기도 그렇고 동시에 특히 이런 발라드가 좋은 것이 뭐냐. 이런 노래는 덤덤할수록 깊이가 생기는.
맞아요. 네. 근데 러버스는 덤덤하면 안 돼요. 이제 그 간극이 있어서 오히려 러버스는 진짜 부를 때 제가 결론 지은 게 후렴이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후렴과 두 번째 후렴과 세 번째 후렴의 그 다이나믹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냥 브릿지에서 한번 싹 주고 후반부는 오히려 좀 같이 가면 거기서 확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었어요. 아 이런 거 난 너무 궁금하다. 너무 사소할 수 있는데 네. 이런 거에 재미를 가지시면 너무 재밌죠, 사실. 네. 이런 보컬적인 디테일은 대화할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네. 비하인드 영상 보면서 막 내가 같이 가서 보컬 디렉을 같이 봐주고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나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이게 재밌어요. 보컬 디렉. 보고 싶어요.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디렉을 남한테 잔소리 하는 것도 재밌고 그 만들어 가는 것도 재밌어.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저는 이게 예술가의 하나의 종특이자 뭐 운명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도 이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와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다이나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디렉을 봐주시는 분도 홍이삭의 생각을 100% 알 수는 없죠. 그렇죠. 찾아가는 거죠. 뭐가 빠졌다고 저러는지를 심지어는 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맞아요. 근데 아까 우리 주도권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결국 홍이삭이 오케이를 하느냐 마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니까. 근데 그럴 때는 어느 지점에서 내가 타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사람을 잘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지금 작업하는 친구가 그래도 편한 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거기 계속 친구임, 가까운 사이임 이런 게 계속 저 동갑이어가지고 왜냐면 무례해 보일까봐 그랬던 거 그렇죠. 맞아요. 막말을 하게 되니까 이거 별론데? 이러면 약간 얘가 뭔데 별로라 그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가깝고 친구이자 디렉터이자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런 찰진 소리 편하게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저도 괜찮고 저도 사실 그러니까 저는 별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상처를 받지는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잘하지? 약간 이런 입장이어가지고 근데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이나믹 괜찮네와 아까운데의 차이는 이거 그러니까 좀 더 할 수 있을 건데에 대한 객관성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앞에 무슨 말이 있어야 되냐면 충분히 사람들이 듣기엔 설득이 된다. 그러니까 전제만 깔려 있으면 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괜찮아. 충분히 듣기 좋은데 뭔가 아쉬우면 더 채워보자. 그러면 저는 더 훌륭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이 듣기 충분히 괜찮은데 전제가 빠지면 그때부터는 좀 고집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집에서 아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경계가 거기서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음식점을 해도 간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사람이 먹을 만해. 맛있게 먹을 수 있어. 근데 여기에다 묻은 디테일을 더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이건 다른데라고 느낄까의 차이니까. 그럼 결국 간은 맞아야 되잖아요. 그치. 그럼 옆에서 간은 맞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간이 짜다 싱겁다는 정확하게 누군가는 말해줘야 되고 내가 계속 먹다 보면 이게 짠지 싱거지 헷갈리니까 그럼 내 입장에선 이게 적당한 간인 것 같아요. 그럼 옆에서 맞는 것 같아. 가자. 그럼 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간은 맞는데 야, 킥이 없지 않냐? 그렇죠. 그럼 그 킥이 모자라. 그러면은 킥이 없는 것도 서로 대화를 하는 거고 얘 입장에선 이게 킥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전 듣는 거죠. 뭐가 킥일까? 얘가 생각하는 킥이 뭘까? 왜냐면 얘 귀도 대중성이 있는 귀고 내 귀도 있고 주변에 이제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 킥이 뭐냐를 또 계속 찾아가고 그러면은 그 옆에서 얘기해 주는 걸 내가 얼마나 잘 듣고 가느냐. 근데 또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정답은 아니죠. 왜냐면 이렇게 해봐야 결국 만약에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대로인데 이게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거든. 대중음악의 영원한 난제는 뭐냐면 아티스트가 모든 거를 완성해 놓지만 결국 판단은 대중들이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그 안전한 테두리를 만드는 방식은 결국 그냥 같은 시스템이 계속 간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잘 될지 이게 안 될지 모르니까 그럼 그냥 내가 맞다 싶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쓴소리 할 수 있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여럿 배치해 두고 나도 내 의견을 필사하는데 내 생각을 최대한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갖다 두고 그 틀 안에서 만약에 이게 안 돼? 아쉽다. 다음에 잘하자. 잘 돼? 고생했다. 또 잘하자. 이럴 수 있는 사람들만 배치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긍정적인 결과는 모든 거를 납득시켜 주지만 그쵸. 부정적인 결과는 어디서 물이 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제 맞아요. 판단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제가 좀 교회에서 커서 그런 건데 이게 약간 저의 종교적인 신념을 베이스로 선택하는 것들도 좀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궁극적인 창작은 혼자 할 수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물론 뭐 반고라든지 뭐 우리가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분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어떤 창작에 대한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외로운 창작엔 가치가 그렇게 큰 부여를 못 하겠어요. 네. 왜냐면 그냥 내 내면의 고뇌 온전히 거기에서만 우러나오는 어떤 결과물? 그게 좋죠. 그런 곡도 필요하죠. 사람이 사는데. 근데 제가 만약에 진짜 모차르트급이면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가 다 죽잖아요. 그러면 또 일찍 네. 죽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 뭐 그 천국 가는 거니까 이제 그런 어떤 틀에서 봤을 때 사람이 이제 보통 남자는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고 하는데 우리가 제가 이렇게 고민 좀 해봤을 때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알렉산더 대왕이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뭐 지명 하나. 그러니까 그분들을 뭐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좀 허무하자. 광개토 대왕 뭐 광개토 대왕릉비 이렇게 그분의 흔적은 그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러 가잖아요. 맞아. 이순신 장군님 거북선을 보러 가잖아요. 사실 그 삶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 역사의 획을 긋는 사람들,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 문화예술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의 임팩트가 있는 뭐 바하라든지 진짜 베토벤, 모차르트, 막 쇼팽 이런 수준의 차이코프스키 막 이런 수준의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사실 그 외의 사람들은 흘러간단 그렇죠. 말이죠.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을 맞아요. 기억해 주진 않죠. 그러면 저는 제가 그런 희대의 천재가 아니란 걸 알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냥 적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가장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서 사람으로 남는 거지. 이거를 내가 내 이름을 평생 남길 희다의 역작을 만들 거다? 그러면 사실 골방에 틀어박혀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자라온 환경 자체가 그렇게 영재 교육이 그렇게 뛰어났던 환경도 아니었을 뿐더러 그냥 음악 좋아서 하고 뭐 그냥 이랬던 어떻게 보면 좀 일상적이기도 하고 일상이고 그리고 뭐 진짜 막 쇼쟁이로서 좋아했으면 고음 막 지르고 이런 것도 좋아했겠는데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거죠. 사는 거에 있어서 좀 허무할 수 있지만 결국에 내가 해야 되는 건 현재를 잘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결국 내 고집을 부름으로써 모두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그때가 필요하면 있겠죠. 확신이 생기면. 하지만 내 확신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때 특히 뭐 히트곡이 뭐냐 대중성이 뭐냐 정답도 없을 때 내가 이걸 그렇게 고집 부리는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약간 이제 다시 말하지만 2015년에 자 스크롤뮤직 디톡스 이번 홍의삭 편에서 저희 이벤트를 준비했거든요. 네, 직접 설명해 주셔도 좋아요. 그런 이벤트입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한 명을 선점해서 각 에피소드당 CD 한 장씩. 그러니까 총 2분이네요. 맞아요. 각 에피소드당 한 분씩 사인 CD를. 왜냐면 에피소드가 2개가 나올 거든요.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2개 나와야 돼요. 맞아요. 2개로 계약을 했어요. 네, 농담이고요. CD도 2장. CD도 2장. 네. 그래서 홍의삭 친필 사인 CD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 기회입니다. 많이 응모를 해주시고요.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에 있으니까요.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 또 관대하게 저의 말들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